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올림픽 대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에 상대 차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저랑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차선을 다시 또 변경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음, 일단 보니까 제 앞범퍼가 뭐 진짜 쪼갤 정도로 차가 좀 많이 망가져 있었고, 네. 상대차를 좀 보니까 상대차는 좀 상태가 이상했어요. 여기저기 좀 뭐 상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때는 좀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차가 좀 보험 사기로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좀 과실 비율을 상당히 좀 많이 넘기고 싶고, 그리고 또 네. 이제 이 차가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뭐 증거나 이런 걸 좀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음.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범퍼 쪽이 손상이 크게 간 상황이고, 상대방 차를 보니까 차가 뭐 이곳저곳에 좀 상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고를 낸 고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뭐 왠지 보험 사기가 좀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그리고 상대방 차선은 3차선에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보조석의 앞에 부분이 이렇게 부딪혔나요? 아, 이렇게 오다가, 네, 그쪽 그 위치죠, 네. 예. 그럼 상대방 차도 그러면은 그 운전사 쪽 그 앞 부분이 서로 부딪혔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먼저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같이 차선을 달리다가 서로 한 차선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부딪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5대 5로 보통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대 50대 50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신호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호를 깜빡이를 켜야 되거든요. 이런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그 차선이 차선 변경이 금지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금지했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음주운전의 좀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음주운전이 0.03% 미만일 경우에는 내 과실 비율이 10% 줄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이 0.0%, 0.03% 이상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중과실로 봐서 20% 과실 비율이 늘고 자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올림픽 대로 강변북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km 이상에서 20km 미만이 넘었을 경우에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속도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과실은 10% 줄고 상대방이 10%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 초과된다. 그러면 내 과실 비율은 20% 줄고 상대방이 20%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내 과실이 좀 더 줄고 상대방 과실이 늘어나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깜빡이를 켰는지 그 다음에 지금 차선 변경 금지 장소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음주를 했는지 그리고 초과 속도를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어느 정도 진입했는지 요거를 좀 판단하면은 과실 비율을 좀 내 거를 줄이고 상대방 거를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 혹시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들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차가 조금 보험사기가 제 의심이 되거든요. 한 예. 행동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보험 사기에 될 경우에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사기보다 또 높은 수준으로 더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저쪽에서 지금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한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 좀 과대하게 수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처럼 보험 사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다시피 나는 그 보조석 앞부분에 사고 났고 상대방은 운전석 앞부분에 사고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거는 보험 사기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 쪽의 차량이나 보조석 차량 앞에 창이 출입문이나 이런 문들을 고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뒷부분의 핸들을 고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험 사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를 이렇게 사고가 된 거를 빌미로 삼아서 사고 나지 않은 부분까지 고쳤다고 하면 보험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사고 난 부분과 그 다음에 사고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수리했는지 수리 내역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리 내역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운전석 쪽인지 보조석 쪽인지 그 다음에 문을 고쳤는지 뒷부분을 고쳤는지 어떤 부품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범위와 그러니까 부분 수리한 범위와 그 다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사고 난 부위가 아니었는데 여기 고쳤다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담당 지금 상담하신 분 담당 보험 담당자하고 말씀하셔갖고 이거는 내가 사고 당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수리를 했다는 내역서를 가져왔습니다. 수리 비용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수리한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지금 담당하고 계신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고소를 할 건지 고소하지 않을 건지 어느 정도 일차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 사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쪽에 보니까 그 구조석에 앉았던 사람까지 둘 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입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그냥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뭐 그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치료비도 좀 많이 그 분담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에 대한 물적 피해 부분은 지금 사고 수리 내역서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많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인적 피해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물적 피해들보다 사기가 성립되기가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궁금하신 점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항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네. 도로교통법의 16조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그 운전자는 또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라서 차선 변경할 때 항상 신호, 깜빡이라고 하죠. 신호를 넣고 차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10% 과실이 증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항상 여기 신호를 내가 이행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 아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 과실은 음주나 그다음 무면허, 그다음에
차량의 속도가 얼마만큼 초과됐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선에서 2차선, 3차선, 2차선에 따라서 무조건 50대 50이 아니고 그 나한테 어떠한 유리한 과실 비율이 있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자신의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항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험 사기도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만약에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가 이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 사기가 좀 의심이 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상담자분과 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좀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보험 사기는 이제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가 좀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적 피해는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정확히 따질 수가 있는데 인적 네. 피해는 상당히 그 좀 많이 주관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방금 뭐 상담자께서 나는 치료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치료받았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인적 피해는 상당히 좀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요. 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좀 상당히 인적 피해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현장 사진을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현장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고요. 한 각도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같이 찍어 놓고 또 블랙박스도 자기가 확보해 있으면 다른 데다 저장소에 꼭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블랙박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과거 것이 계속 그쵸.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던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다른 데 꼭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사기가 만약에 이제 맞다고 입증이 된다면 혹시나 내가 이제 뭐 보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했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였다고 하면 상대방이 보상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해서 추가적으로 낸 금액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서로 조정해서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보험 사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맞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은 혹시나 의심 가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사실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와 비슷한 좀 이력들이 있는 경우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의외로 쉽게 사실 보험 사기로 또 인정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뭐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재반 서류들, 증거들 다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